건물 강남에 사서 실패를 봤다. 한 명만 나와보라고 해. 10년 전에 샀는데 잘못됐다 있을까? 20년 전에 잘못됐다 있을까? 자연사 말고는 없어.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 게 40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9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진짜 전문가라면은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선생님 요새 부동산 시장 막 어렵다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는 넘사벽이에요. 반포 신고가,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82제곱인데 42억 신고가. 저번 주에 나온 뉴스 봤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뉴스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상상은 자유니까 그치? 나한테 한 40억 있으면 나는 과연 아파트를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강남에 건물을 사기에는 아파트도 40몇 억인데 건물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요? 일단 이 내용은 이런 질문이나 이런 주제의 영상들이 많잖아. 얼마 있으면 뭘 사야 되나, 얼마 있으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 현실에서 거의 안 일어나. 일단은 뭐야 그럼? 일단은 현실에서 거의 안 일어나는 이유는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야. 모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생긴 거. 모아서는 이분들은 오랫동안 일해서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람들, 이 하나. 두 번째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거나 아니면 복권에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긴 있어.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사람들, 내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잠깐의 기간 동안 돈이 생긴 사람들. 이 잠깐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또 그걸로 뭘 할 거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할 거야. 왜냐면은 물려받은 분들은 돈으로 물려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부동산으로 물려받아. 그리고 요분들은 뭘 할지 자기가 대략은 알아. 어느 정도. 요 두 가지를 빼고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모아서 돈을 몇십억, 40억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매우 드물어. 매우 드물어. 생각해봐. 1년에 1억씩 40년씩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어. 돈을 1년에 몇 억씩, 예를 들어서 7, 8억씩, 8, 9억씩, 10억씩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 자체가 드물지. 그 정도 돈을 버는 사람 자체가 적어. 그리고 회사에서 받거나 뭔가 극히 드물어. 이 두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 영상은 극소수를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런 사람들의 여건을 알고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냥 40억 누군가가 딱 줬어, 그걸 뭘로 쓸 거야, 그거는 내가 로또 1등 맞으면 뭐 살지 다 정해놨잖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첫 번째, 돈을 모아서 40억을 갖게 된 사람, 집이 없을까? 이 40억이 현금이 지금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있고 그 집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집인 경우가 많고 그 집에서 이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자, 첫 번째, 그 집을 한 번에 샀을까? 이 사람이 사는 집 이미 몇 번 옮겼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 집에 만족한다. 몇 번 옮겼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집에 갔다는 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는 자녀가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야. 학교를 다니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에 대한 고민은 끝난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돈을 모아서 40억이 된 사람은 집을 살까 건물을 살까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야. 물론 몇 년 전만 해도 고민할 수 있었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집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세금이 많으니까 지금 집을 더 살까 생각 자체를 안 해.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건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난 3년간 건물값이 2.5배가 올랐어. 많은 곳은 3배가 올랐어. 건축비도 올랐고. 그렇게 되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집 투자를 막 했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집은 해봤지만 건물은 안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기가 부담스러워. 왜? 예전엔 40억 있으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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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나눠서 10억 가지고 집 사고 10억 가지고 또 집 사고 한 20억 남겨두고 20억 현찰이 있을 때 통장에 20억이 있다는 걸 보는 기분이 괜찮거든. 그렇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집 사고 10억 가지고 집 사고 이거 갖고 했는데 40억을 가지고 대출을 몇십억을 꺼서 건물을 사야 되는 단계이긴 해.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첫 번째 경우라면 무조건 건물을 사야 돼. 만약에 40억이 무조건. 자산이 40억이 있다. 현금이 40억 있다. 그러면 솔직히 20억은 나눠서 집을 사고 20억은 나눠서 건물을 사면 너무 안 되고. 아, 그건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에서 현금 40억이 생겼다. 갑자기 스톡옵션이 생기거나 복권이 맞거나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 사람의 목표가 뭔지가 중요해. 사람이 돈을 버는 데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도 많을수록 좋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얼마 정도만 있어만 돼도 있거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생활이 불편한 걸 견디고 싶냐? 아니면 나는 생활이 좋으면서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사람의 성향이 다르단 말이야. 40억이 있는 경우에 나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일단 중요해. 편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불편했어. 내가 좋은 집 하나 살고 싶어.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압구정 현대 20몇 평이 40억이라고. 압구정 현대 20몇 평 가면은 생활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 여건은 좋아. 근데 가면 생활비도 많이 높아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아파트가 있고 40억에 새 아파트가 있어.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압구정 현대 앞으로 재건축이 반드시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라고. 새로 지은 아파트나 얘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얘는 몇십 년이 됐는데 불편해. 불편하고 새 아파트 완전 편한 데가 있어. 이 둘 중에 어딜 살고 싶냐 이거야. 이거 말고 또 하나도 있을 수 있겠지. 건물을 사서 주인 세대에 살면서 이러면 주차도 불편하고 세입자 관리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새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건물 사서 산다. 또 하나 있을 수 있지. 40억 가지고 새 아파트 가는 게 아니라 20억 갖고 새 아파트 살고 20억 현금 갖고 있는 거. 통장에 20억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했지. 자, 20억짜리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인데 새거, 40억짜리인데 오래된 거, 아니면 건물 대출 끼고 사서 사는 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원하냐 이거지. 사람의 성향은 다 달라. 근데 내가 자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 나는 내가 몸빵, 쉽게 말하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돈이 벌리는 걸 원해. 그럼 이거야. 내가 지을 건물 아니면 어떤 한 건물에 들어가서 주인 세대 살면서 얘가 시간 가서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 돈을 벌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향후에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떤 가치 상승을 얻겠다가 있고, 여기는 40억 가지고 내가 최고의 아파트에 살면서 돈 버는 걸 가지고 뭐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거지. 심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 중에서도 또 하나 그 고려 요소가 있는데 본인이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해. 그럼 내가 스톡 옵션을 받았어. 원래 연봉이 고연봉이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 자산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 내가 자산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가는 거야. 난 좀 편안하게 중간쯤 삶의 만족도 아니면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40몇 억이 갑자기 생긴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20대 30대는 아니야. 40대 50대야. 자녀가 있어. 이미 집은 있어. 전세든 월세든 있어. 근데 이런 경우에 자기 집을 그냥 하나 딱 그 살던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내 생각은 이래. 결국에 사람이 돈을 버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산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는 자산이 되는 걸 해야 돼. 거주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는 그 높인 게 얼마 가지 못해. 그 만족도가.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사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만족도는 문득문득 느끼지는 못해. 근데 뭔가를 샀어.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 우리 집에 올랐대. 그런 집이야. 기분이 문득문득 좋다고. 이런 데서 오는 만족도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돈이 생기면 자산이 불러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생활 수준을 높인다? 이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출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내가 산 한 번 올라가고 땡. 그 다음을 높일 수는 없어. 그리고 결국에 그 다음 목표는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과거의 재테크랑 현재 재테크랑 좀 다른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우리는 부모님의 생각을 거의 물려받아. 대부분의 경우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아. 재테크, 뭐 이성관계, 뭐 결혼관 여러 가지 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재테크는 집을 넓혀가는 거였어. 집 개수를 늘리는 거였어.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거야. 사실 이 상황 고민할 게 없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 사거나 아니면 돈이 되는 집을 사는 게 맞아. 근데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30만 원짜리 식당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갈까? 법인카드 있는 사람. 법인카드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생각해보면 무슨 기념일날을 위해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은 사람, 내 여자친구 이제 며칠 됐는데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예전에는 40m짜리 살려면 이미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그냥 그거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라는 사람만 있을 줄 알았어. 그렇지가 않아. 내가 모은 돈을 전체를 다 올인해서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랑 갭이 늘 있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투자나 그 건물이나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 그런 여건에서.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아니야. 아닌 경우도 많아. 그냥 건물은 왠지 부자들의 영역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맞다 틀리다로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걸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르겠지, 똑똑한 사람은 다르겠지, 다 똑같아. 내가 편안한 생각 쪽으로 늘 가게 돼. 내가 지금까지 아파트만 익숙해. 왠지 건물은 멀어. 그럼 아파트 사야지. 이게 사는 거 맞을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익숙한 대로 했잖아. 돈을 오랫동안 모아왔어. 그럼 이 사람은 통장에 모으는 거가 그냥 익숙한 거야. 예를 들어서 통장에 뭐 20억 있었어. 22억대, 23억대.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거든. 근데 최근에 목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건물을 사려고 하냐? 그래도 건물 하나 사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알아봤어. 2년 전에 알아보니까 이만한 건물을 산대. 1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한 반으로 줄었어. 6개월 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또 줄었어.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결정이 안 되지. 왜? 2년 전에 저거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살 걸. 근데 지금도 고민하게 되는 거야. 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돈이 모이는 거 보는 게 익숙해. 이게 결정이 안 돼. 그럼 만약에 소장님이 다시 30대로 가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수 있고 갑자기 20억은 큰 돈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혹시 어떤 식으로 한다? 100% 건물이야. 100% 건물을 사는 게 그거는 그냥 진리야. 왜 우리 그걸 모르지? 그냥 진리야. 내가 그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법에 대한 책이 10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 와틀스의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개정판이 된 건데, 이 책 내용을 보잖아? 100년 전에 나왔다? 지금이랑 그대로 맞아. 틀리지가 않아. 그러면 그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거야.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뭐 자기만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그냥 원료는 하나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거를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거야. 예를 들어 돈을 벌어서 얼마가 있다, 현금이 얼마 있으면 이거 건물 사는 거 말고는 없어.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어? 주식? 펀드? 연금? 아니면 뭐 할 건데? 목돈을 가지고 할 게 거의 없어. 20억을 한 번에 넣는다? 어디에 넣을 건데? 그나마 건물이 제일 안정적이야. 여기서 그나마라는 건 다른 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느끼는 거랑 얘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냥 이거 하는 게 맞아. 건물 강남에 사서 실패를 봤다. 한 명만 나와보라고 해. 5년 전에 샀는데 잘못됐다 있을까? 10년 전에 샀는데 잘못됐다 있을까? 20년 전에 잘못됐다 있을까? 자연사 말고는 없어. 자연사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 다 그게 지금 몇 배가 됐잖아. 근데 40억이 생겼는데도 오늘이 즐겁고 싶어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한 거야. 왜? 자기 돈을 쓰고 오래 살고 즐겁게 사는 걸 생각해야지. 40억 오늘 다 쓸 거야? 차 사고 집 사고 나면 뭐 남는데? 나머지 돈으로 뭐 할 게 없어요. 즐겁게 4, 5년 즐기려면 그거 하면 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있고 집 하나 있고 뭐 좋은 차 있고 그리고 자기 일이 있어.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야. 오래 살고 싶어. 안 아프고. 그러면 건강관리하면서 자기가 일할 거 하면서 생활 유지하면서 지출 늘리지 말고 건물 사놓고 자연스럽게 내가 은퇴할 때쯤 이 건물에서 나온 소득이 내가 벌던 소득을 상회할 정도까지 되고 은퇴를 하는 거야. 그럼 편안해지는 거야. 그냥 쭉 인생의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건물을 사서 괜찮은 지역의 강남에 건물을 사서 잘 이렇게 하고 본인 생활한다. 이거 잘못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적어도 안정적으로 많이 벌고 싶어.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건물 사는 게 당연히 맞죠.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면은 참 기분 좋은 상상인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